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성 기자입니다. 우키시마 마루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당연히 들어왔겠죠. 기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네. 저는 2년 전에 파리로 대회 가서 예. 우키시마 마루라는 걸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들어봤어요. 8.15 행사 때 뭐 나왔었나요? 그때 연극을 했었는데 우키시마 마루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연극을 공연을 했었거든요. 예, 팀이. 네. 그래서 우키시마 마루라는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네, 저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어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있고 뭐 몇 달 지난 네, 때여가지고 그렇죠. 네. 사실 좀 비슷하잖아요. 배가 비슷한 침몰했고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좀 미스테리가 네. 남아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고 네. 그 우키시마 마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영화도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들이라는 맞아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한국에서 보도가 됐었죠. 뭐 북한판 뭡니까 타이타닉 예. 이다. 그런데 사실 타이타닉하고 비교할 건 아니죠. 타이타닉 영화하고는 좀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네. 이건 이제 일제 만행을 고발한 그런 영화인데 역사의식 없는 기자가 썼나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사건이 일제 만행이냐 아니면 그냥 우발적인 사고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일본의 의도적인 만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북한의 보도가 있었다라고 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1945년입니다. 8월 24일. 해방 직후네요. 해방 직후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이런 일본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거의 마무리될 쯤이었어요. 네, 마무리되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우키시마호가 일본에서 이제 일본 그 북동부에 오미나토 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기 그 홋카이도 있잖아요. 네. 삿포로 섬 거기 바로 아래. 네. 거기 아래쯤에 이제 있는 데인데요. 거기서 이제 부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그 교토 그 가까이에 이제 마이즈루 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으로 이제 기항을 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건입니다. 네. 폭발이 있었다는 건 폭발물이 있었다는 거죠? 네, 폭발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조선인들이 한 8,000명 정도 이제 강제징용 당했던 8,000명에서 7,000명 공식 뭐 사망자 숫자는 한 3,000명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뭐 증언자들의 이거 얘기를 종합하면 한 8,000명 정도 되는데 8,000명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이었죠. 우키시마호가 이제 침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이 사건은 일본의 고의적인 폭침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근데 이미 해방됐는데 조선인들을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냥 복수인가? 아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들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들인 거죠. 목격자들이고 군사 기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패망의 안갚음도 하려고 했다. 그게 이제 북한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북한은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고의적인 폭침이다라는 이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쭉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연합군의 명령으로 100톤 이상 되는 성박의 항행이 금지돼 있었대요. 아예. 근데 우키시마호는 4,000톤급이거든요. 4,000톤급인데 이게 이제 출항이 되려면 일본 정부와 당시 해군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합군의 마음대로 상선같이 이렇게 출항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여러 증언자들의 고발에 따르면은 여기가 이제 부산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거든요. 그렇죠. 북쪽 끝에서 거의 출발하니까. 상당히 멀기 때문에 연료가 이제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기에 애초에 연료가 턱없이 부족하게 출발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증언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는 우키시마호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마이즈루 항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마이르주 항에 있는
항구의 경비대 신호로부터 이제 들어와도 된다. 안전 신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받았고 그 항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군에서 기뢰 해제가 끝난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 기뢰. 기뢰 해제. 아.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우키시마호가 미국에 이제 남아있는 기뢰에 의해서 우연히 폭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미군의 기뢰 해제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증거는 그때 당시에 다른 배들이 다 마이르주 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뭐 두 척의 경비함 그리고 다른 배들이 다 마이르주 항으로 들어왔는데 유독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우키시마호만 기뢰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 네. 배들은 그냥 운 좋게 기뢰를 네, 피해 네. 들어왔는데. 네, 우키시마호만 기뢰가 폭발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폭발 직전에 배에 탔던 일본인들 그때 당시 이제 네. 군인들 일본 군인들이 다 보트를 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폭발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폭발이 일어날 줄 모르면 도망갈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거기로 이제 그 마이르주 항으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공식적인 근거는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어요. 물이 떨어졌다, 우리 물 보충해야 된다라는 이유였는데 그 도착해서 이제 물 보충해서 보통 군인들이 쉬러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폭발 직전에 일본들이 보트를 타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진짜 세월호하고 좀 유사한 점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도 왜 그때 안개가 인천 앞바다에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다른 배들은 출항을 못했는데 세월호만 출항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승무원들만 먼저 구조가 되고 네, 먼저 나갔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유사성이 있긴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북한에 따르면은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어요. 몇 명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아까 얘기가 이제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탔는데 그죠. 그 중에서 3,000명 이상이 공식 사망 사망이고 정도고 한 절반 정도는 네. 사망했고 절반 정도는 생존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는데 네. 거의 다 죽고 정말 몇 명만 소수 몇 명만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던 거죠. 예. 이 8,000명이란 증언은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 탄 사람들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원이 이제 한 3,000 정도 되는 건데 거기에 강제 징용한 사람들을 이 배 아니면 못 간다라고 무조건 우겨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어버렸구나. 그래서 탑승 인원의 한 두세 배 탔다는 거예요. 그때 증언자들. 정확하게 몇 명 탔는지도 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이제 일본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몇 명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이제 제가 그 살아남은 사람의 그 한국 사람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살아남은 과정을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옆에 있던 대나무 그 발 같은 게 큰 게 있었대요. 네. 그거를 이제 던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달려서 떠들려 가다가 우연히 조선인 어부한테 발견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제 그분 얘기였어요. 네, 아무튼 그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일본 그렇죠. 해군한테도 건져지고 막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제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마이루주 그 근처 항에 있는 해군 숙소에 가둬놓고 그 옆에 있는 증기 탱크를 폭발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다 없애려고. 자신들 마이즈루에 있는 해군 숙소에 가뒀는데 네. 그 옆에 증기 탱크 폭발해서 다 죽었다. 네, 다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제 북한 주장은. 요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한 8,000명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 그죠? 다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사건 발생 몇 년 있다. 이게 45년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 전쟁이 50년에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일본이 무기 생산 기지로 해서 엄청난 특수를 누리잖아요. 그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철이 엄청 비싼 가격에 팔렸대요, 미군한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우키시마호를 고철로 쓴다고 해서 이제 우키시마호를 건져 올렸어요. 그래 우선은 절반 잘라서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려서 그때 당시에도 막 시신이 수백 구 막 그거 같이 건져 올라왔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뭐 근처에 막 묘 마련하고 막 그랬다는데 한 번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절반 또 건져 올려가지고 거의 다 이제 증거까지. 이 우키시마호가 어떻게 가라앉았는지 이걸 이제 밝힐 수 있는 증거물까지 선체까지 다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고철로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그럼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그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1995년에 전국 생존자 합동 증언대회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생존자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겠잖아요. 와, 근데 네. 1945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1990년대에 와서야 네. 그런 걸 했다는 건 그 왜 그랬냐면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한일협정을 맺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 해방 전 사건까지만 일본 정부에 이제 그런 거 요청할 수 있다는 배상한다. 8월 15일 이후에 이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8월 24일에 일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예 언급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언급해도 어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합의를 해버린 거잖아요. 한일협정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어디에 한국 정부에 얘기해도 안 통하고 일본 정부 얘기해도 안 통하고 계속 이제 그 숨지고 살다가 95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이제 생존자 합동 증언대회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것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제 군사 독재 끝나니까 예. 90년대 초반부터 1992년에 그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네. 일본에서 배상해라.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2001년에 교토지방재판소에서 그때 당시 한국 생존자 15명한테만 300만 엔 그 위로금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내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유가 일본 정부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정도예요. 그냥 이제 뭐 무슨 폭침 뭐 이런 건 아예 언급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근데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 기각을 했죠. 그 당시 재판소에서. 근데 이제 이 판결까지 2003년에 이제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이 됩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된 거죠. 뭐 아무것도 이제 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상황이네요. 이제 받을 수 없는 걸로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판결이 난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이제 이 일본의 만행이 용납할 수 없다, 반인륜적 범죄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아직 이 한국에서도 근데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이 뭐 현재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이 8월 24일 날 그 부산 지역에서 이제 그 위령제 같은 게 이제 해년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에 징용돼서 가신 분들이면 대부분이 흔히 이제 삼남지방이라 해서 네, 남쪽 지방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 한국에 본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텐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큰 희생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박정희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 우키시마호 내에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 발견됐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 이제 발견됐거든요. 이거 한국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발견돼서 일본의 이제 고위 폭침설이 점차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더 국제 문제화 시키고 이제 일본 정부의 배상을 압박하고 뭐 이래야겠죠. 아무튼 이게 너무 옛날 사건이라 이제 뭐 증거 찾기도 참 어렵고 뭐 거의 이제 잊혀진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피해자들이 여전히 이제 있는 거고 피해자 유가족들도 있는 거고 국가적으로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대 국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범죄란 말이죠.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정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좀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겐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키시마호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최근에 이제 어떤 입장을 좀 보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아무튼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